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에는 알렉산드르 볼코프라는 노련한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아내를 잃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들 드미트리와 함께 낡은 목공소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의 삶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유일한 위안은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드미트리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스베틀라나 모로조바라는 젊은 음대생의 차를 들이받는 끔찍한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스베틀라나는 척추를 심하게 다쳐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돈을 썼지만 죄책감과 죄의식은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스베틀라나를 돕기로 결심했고 이웃에 사는 과부인 아냐 할머니에게 그녀를 돌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냐 할머니는 알렉산드르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그를 대신해 스베틀라나의 집안일을 돕고 식사를 챙겨주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아냐 할머니에게 후한 보수를 주었고 스베틀라나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오래된 아파트를 개조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연인 니콜라이는 처음에는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는 야심차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장애인이 된 스베틀라나에게서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니콜라이는 스베틀라나를 차갑게 떠나버렸고 그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절망에 빠져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지만 다행히 아냐 할머니가 일찍 발견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에게 더 큰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오랜 친구 파벨의 딸이자 IT 회사 대표인 올가에게 연락해 스베틀라나에게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소질이 있었고 올가의 회사에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르는 몇 년 전 헤어진 연인 이리나와 재회했습니다. 이리나는 알렉산드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이리나에게 자신의 과거와 스베틀라나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이리나는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독일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재능 있는 음악가들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스베틀라나가 그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가 독일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남몰래 후원금을 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독일에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보조기구의 도움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알렉산드르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우연히 올가와 아냐 할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알렉산드르라는 사실과 그의 아들 드미트리가 자신에게 끔찍한 사고를 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에게 분노를 쏟아냈고 그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스베틀라나의 분노를 이해했고 그녀의 곁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싶었지만 스베틀라나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냐 할머니와 이리나는 스베틀라나를 찾아가 알렉산드르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르가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누구보다 스베틀라나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산드르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알렉산드르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목공소 일을 도우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가 있는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알렉산드르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고 그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속을 산책하고 강가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에게서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고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에게서
딸과 같은 사랑스러움과 생기를 느꼈. 시간이 흘러 스베틀라나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예전처럼 빠르고 유연하게 건반 위를 날아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의 연주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가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고 그녀의 삶에 작은 희망을 선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에게 자신이 작곡한 새로운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곡은 슬픔과 희망, 절망과 극복,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에게 목공예를 가르쳐 주었고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꽃을 심고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에게 오래된 나무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알렉산드르가 젊은 시절 아내에게 선물했던 나무로 만든 장미꽃 한 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장미꽃은 시들지 않고 여전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에게 그 장미꽃을 선물하며 그녀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희망과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의 진심이 담긴 선물에 감동했고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함께 꿈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상처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는 함께 정원에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생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와 함께 살게 된 낡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낡은 마루를 뜯어내고 새로운 나무로 바닥을 깔았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르는 오래된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 앨범에는 알렉산드르와 그의 아내 엘레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에게 앨범을 보여주며 엘레나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에게 자신이 쓴 새로운 곡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 곡은 알렉산드르와 엘레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그녀를 자신의 딸처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미트리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마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스베틀라나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드미트리를 용서했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목공소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는 마을 축제에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에게 자신이 그녀를 만나게 된 것은 운명이라고 말했고 그녀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름다운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에게 자신이 언젠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그를 위해 연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의 꿈을 응원했고 그녀가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에게 오래전에 자신이 만든 나무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그 반지는 알렉산드르가 엘레나에게 청혼할 때 선물했던 반지였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스베틀라나에게 그 반지를 주며 그녀가 자신의 가족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 다음 날 아침,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는 마을 성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아냐 할머니, 파벨과 올가, 이리나, 그리고 드미트리가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후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여전히 목공소에서 일했고 스베틀라나는 집에서 작곡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성실한 몫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르는 뛸 듯이 기뻐했고 스베틀라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곧 태어날 아이를 축복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몇 달 후 스베틀라나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엘레나라고 지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엘레나를 보며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엘레나에게서 희망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엘레나는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처럼 피아노 연주에 재능을 보였고 알렉산드르처럼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엘레나는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엘레나는 알렉산드르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에게는 아빠가 없나요? 알렉산드르는 엘레나에게 자신의 과거와 스베틀라나와의 만남, 그리고 드미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엘레나는 알렉산드르의 이야기를 잊게 들었고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알렉산드르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스베틀라나와 엘레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알렉산드르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베틀라나와 엘레나는 알렉산드르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렉산드르가 남긴 사랑과 추억을 간직하며 그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드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가 가장 좋아했던 곡을 피아노로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슬픔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스베틀라나와 엘레나는 알렉산드르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골을 그가 사랑했던 숲속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르가 이제는 평화롭게 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베틀라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연주회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엘레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목수가 되었고 아름다운 가구와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와 함께 살았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드르가 자신에게 준 사랑과 희망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가 자신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드르 덕분에 드미트리를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에게 배운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후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음악 치료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엘레나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재능 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느끼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덧 스베틀라나도 나이가 들어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알렉산드르와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드르가 자신에게 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베틀라나는 손녀에게 알렉산드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드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손녀는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알렉산드르라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스베틀라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저 별들 어딘가에 알렉산드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드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알렉산드르와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드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결코 잊을 수 없었고 그가 자신에게 준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 어느 날 한 젊은 작가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고 싶다며 그녀를 찾아왔. 스베틀라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작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작가는 스베틀라나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삶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랑에 감동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책에 담아냈습니다. 얼마 후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용서의 멜로디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멜로디를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스베틀라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용서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용서의 멜로디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치며 스베틀라나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 시사회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스베틀라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스베틀라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증오와 분노 속에서 살아왔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베틀라나는 젊은 여성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 시간이 흘러 스베틀라나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용서의 멜로디는 시대를 초월한 명작으로 남았고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용서와 사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 용서와 사랑, 그리고 나눔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출 것이. 어느 날 엘레나의 딸이자 스베틀라나의 손녀인 소피아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 알렉산드르가 스베틀라나에게 선물했던 나무 장미꽃과 스베틀라나가 작곡한 악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악보를 펼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작곡한 곡들을 연주하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으며 그 선율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음악적 재능을 이어받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무대로 연주 활동을 펼쳤고 할머니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연주에는 항상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자신의 고향인 작은 마을에서 자선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한 노인이 소피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주를 들으니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나의 친구 알렉산드르가 생각나는군.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바로 알렉산드르의 친구 드미트리이셨군. 할머니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소피아를 통해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덧 소피아도 나이가 들어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할아버지 알렉산드르와 할머니 스베틀라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소피아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고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피아는 자신의 손자, 손녀들에게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소피아의 이야기를 잊게 들었고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감동으로 반짝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소피아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다.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있단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나눔을 통해 너희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단다. 아이들은 소피아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저 별들 어딘가에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피아는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출 것입니다. 소피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소피아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져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주며 우리 삶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한 젊은 영화 감독이 그들의 삶을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화 감독의 이름은 안드레이였고 그는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수소문 끝에 스베틀라나의 손녀 소피아를 찾아냈습니다. 소피아는 흔쾌히 안드레이의 제안을 수락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소피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삶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영화 촬영은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가 살았던 작은 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들의 삶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노력했고 배우들은 혼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영화는 알렉산드르의 시점에서 그의 내면적 갈등과 스베틀라나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르가 스베틀라나를 위해 나무로 장미꽃을 조각하는 장면과 스베틀라나가 알렉산드르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영화 촬영 중 안드레이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역을 맡은 배우가 알렉산드르의 복잡한 내면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안드레이는 배우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알렉산드르의 삶과 감정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안드레이는 소피아에게 조언을 구하며 알렉산드르의 실제 성격과 행동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영화 용서의 멜로디가 완성되었고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시사회에는 소피아를 비롯하여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관객들은 숨죽이며 그들의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안드레이는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감격했고, 자신의 영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소피아 역시 영화를 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가 스크린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된 것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의 멜로디는 개봉 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화는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용서의 멜로디는 단순한 영화를 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하나의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화의 성공 이후 안드레이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용서의 멜로디를 통해 얻은 명성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용서의 멜로디는 여전히 가장 특별한 작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에게 영화 감독으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안드레이는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가 살았던 작은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던 낡은 집과 아름다운 숲속을 거닐며 그들의 이야기를 추억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들의 삶이 자신에게 큰 영감을 주었음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용서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안드레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을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삶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들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앞으로도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안드레이의 삶에 영원히 남아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안드레이는 노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화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젊은 영화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데 힘썼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영화학도가 안드레이에게 물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안드레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모두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 덕분이라. 그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드레이는 젊은 영화학도에게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자신의 영화 세계를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영화학도는 안드레이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안드레이는 젊은 영화학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앞으로 영화를 만들면서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기억하. 그들의 이야기는 자네에게 진정한 영화의 길을 안내해 줄 것이라. 안드레이의 조언은 젊은 영화학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안드레이의 가르침을 잊지 않. 그는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 용서의 멜로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시대를 초월한 명작으로 남았습니다. 용서의 멜로디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이는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린 위대한 영화 감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영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알렉산드르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안드레이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우리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